이번에는 10번째입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가정의 사례를 적용할 때 유의하셔야 한다입니다. 고리분둔 자녀를 둔 어려움으로 인해서 누구에게나 그 얘기를 시원하게 털어놓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자조 모임을 하신다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같은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과 얘기를 나누시게 되면서 이렇게 해봤더니 좋았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이가 좀 좋아졌어요 라는 성공 경험도 듣게 되십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너무나 희망이 생기고 좋잖아요. 그리고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도 적용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죠. 또는 그렇게 직접 만남이 아니라 하더라도 언론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가 좋아진다더라, 내지는 책을 보니 이렇다더라, 내지는 어떤 제가 지금 드리는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성공 경험들을 얻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집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이제 다 난 해결책을 얻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적용해 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미리 실망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될까요? 아니죠. 왜요? 상황이 다르고 자녀의 지금 상태도 물론 다르지만 원인도 다 달랐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어려움의 정도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자녀만 다른 게 아니죠. 부모님도 다르고 다른 가족 구성원도 다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들이 오랫동안 집에서 은둔을 하면서 가족과는 좀 소통을 했었어요. 나가서 뭔가 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볼 땐 사회생활을 너무 안 하고 직장생활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은퇴하셔서 집에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 아들 이렇게 셋이 같이 집에 오래 시간 계셨거든요. 참 답답해 하신 거죠. 아버지는 은퇴하셔서 집에 계시고 아들은 사회생활 안 하고 집에 있고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양쪽 다 밥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버지께서 굉장히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라 설거지, 빨래, 시장 보는 거, 재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많이 도와주셨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우연히 정말 팔을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시장 본 것도 들어야 되고 빨래 넣는 거 이런 것들도 혼자 하셔야 되고, 특히 선반에 있는 걸 꺼내는 것, 또 이렇게 물건 사온 걸 정리하는 거를 늘 아버지가 해주셨는데 어머니는 워낙 또 조금 허약하셨거든요. 그런 걸 아버지가 전혀 못 해주는 상태가 되시고 팔을 꽤 심하게 다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 수 없이 그 교류를 조금씩 하던 아들한테 저 봐라,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하나도 못하고 나도 못하겠다, 그렇게 읍소 하고 아들도 상황을 보니까 그 부분을 안 도와줬다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조금씩 나와서 집안일을 하시는 빈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빌미로 대화도 더 많아지는 거죠. 청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지는 빨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검은 빨래, 하얀 빨래는 이렇게 좀 나눠야 돼, 시장은 이렇게 봐줘야 돼, 저렇게 받아줘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일하다 보니 말하고 있네, 이런 거 토닥토닥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새 싸우면서 대화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이 3명의 가족의 관계가 확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아버지께서 자조 모임에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고, 내가 팔을 다쳤더니 전화위복으로 우리 아이 고리분둔이 가족관계가 훨씬 좋아졌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나누고 있다, 직장 어디 다닐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 식구가. 그래서 너무 밝아지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팔을 다쳤으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팔을 일부러 어떻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팔을 다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팔을 일부러 부러뜨려야 되나요? 이렇게 농담처럼도 얘기하셨지만, 팔을 다치게 하고 팔이 다친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들을 그러면 찾아볼 수 없나? 어느 계기에서 얘가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시켜볼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적용을 잘 하신 거일 거고, 팔을 어떻게 하면 다칠 수 있을까? 팔이 다치지 않으면 우리 집은 절망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건 너무나 그냥 아주 단순한 접목이 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골자는 가정마다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때문에 심지어 너무나 좀 우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동일하게 부모님이 부상을 당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상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해결은 그 가정 내에서, 문제 해결 방법은 그 가정 내에서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집에서는 팔을 다쳐서 상황이 좋아질 수 있지만 이 집에서는 잘 찾아보시면 엄마 아빠하고는 말을 안 하는데 누나하고는 몇 마디 한다. 그 누나가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아는 경우는 누나가 최근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이 그렇게 조카를 예뻐해요. 그러니까 조카를 직접 만나러 가고 이러지는 않는데 누나가 바로 근처에 사는데 그 조카 사진을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내주는 그걸 그렇게 열심히 봐요. 그래서 조카 얘기를 하다가 대화가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점점 조카를 가끔씩 보러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그 사람 얘기가 이러더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조카는 날 좋아해. 그러면서 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카 얘기만 나오면 이 식구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자, 이건 이 가정 내의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죠? 또 어떤 경우는 할머니가 연결고리가 되기도 해요. 어떤 운동그룹에서 나오신 분이 얘기를 할 때 할머니가 이렇게 간식을 사서 방에다 넣어줬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래서 할머니와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자, 이런 건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라도 너무나 모든 걸 가족 비밀로 만드신다기보다 가정 내에서 이해해 줄 만한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SOS를 한번 쳐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의외로 친정 엄마 아빠는 이해를 못할 것 같다. 오히려 나를 비난할 것 같다. 너 애를 어떻게 키웠니? 하실 것 같다. 반면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드렸다. 얘기를 할 만하니까 드렸겠죠. 그랬더니 그동안 네가 참 마음고생했겠다라고 위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났다 얘기를 하시고 시어머니, 즉 이 친구에게는 할머니죠. 그 할머니가 조금씩 왕래를 하시면서 대화가 조금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저는 지금 그리고 가족 얘기만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족 내에서만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가도 꼭 살펴보시기 바래요. 근데 이것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선 어떤 지역은 찾아갈 만한 센터가 가까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지역은 진짜 멀리 있거나 없기도 해요. 온라인으로만 가능한 지역 안에 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상에서라도 현실적으로 그래도 너무나 어렵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그 부분을 접촉해 보시거나 가까우면 찾아가 보시거나 꼭 자녀를 보내셔서가 해결이 아니라 나라에도 가서 어떤 자조 모임에 참여해 보신다거나 나라도 가서 어떠한 솔루션을 같이 공동 모색을 해 보신다거나 내가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시야를 좀 더 넓히시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씩 지원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나 방법적으로 분명히 지원을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시고 너무 그 부분을 이렇게 덮으셔서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다른 부분들을 그대로 접목하셔서도 해결이 안 되고 내 안에서 좀 어려우셔도 지혜를 찾아보시면 분명히 작지만 좋은 솔루션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가정 얘기, 사례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시는지에 대한 유의점을 좀 말씀드렸죠. 조금씩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자조 모임 이런 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요즘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털어놓지 못했던 얘기들을 다른 유사한 경험을 한 분들과 나누기도 하고 도움을 받으시기도 해요. 그건 분명히 순기능입니다. 저는 그런 모임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셔라 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정에서 이게 되게 잘 사용이 됐다. 이러니까 아이가 좋아지더라 라는 것들에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그 정보를 듣고 오시죠. 그렇게 되면 사람 마음이 바로 우리 가정도 이런 요소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바라게 되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렸듯이 자녀의 기질과 성격도 다 다르고 우리 가족 구성원의 성격과 기질 특징이 다 다르고 원인도 달랐고 그 다음에 고리분들을 지내온 양상이나 기간도 너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는 그게 잘 적용이
적용이 됐을지 몰라도 우리 가정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요소로 아이가 좋아졌지만 이게 다른 가정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솔루션은, 즉 해결책은 우리 가정 내에서 찾으시는 걸 우선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나와 내 가정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그 안에 분명히 실천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작지만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실천하시고 또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꼭지를 통해서 고립은 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짧은 영상에 그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고요. 사례들도 충분히 나누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부분에 좀 더 정보를 갖고 싶으시다, 그리고 사례도 좀 더 보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되는지 좀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최근에 낸 책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웅크린 마음이 방 안에 있다라는 책인데요. 책의 뭐 질 이런 거는 좀 차치하고라도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저희가 그 고립은 둔 청년, 청소년 그리고 부모님들 만나온 지가 올해로 10년 차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만났던 내용들 중에서 주요 꼭지들을 좀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청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고요. 어떤 얘기들을 많이 이들이 호소하는지, 그리고 이들을 위해 어떤 도움을, 프로세스를 주는 것이 필요한지, 그런 기승전결이 좀 담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파트는 부모님들을 위한 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담았던 가정에서 바로 좀 실천하실 수 있는 부분들, 유의하셔야 될 점들,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분에는 이 대상자들을 돕는 상담자 얘기도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와 또한 강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서 부모님과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지, 그 컨텐츠 부분도 좀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에는 짧은 내용이라 많이 못 보셨은 부분이 아쉬우시면 그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